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력 테마는 결국에는 경제에 대한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성장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 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 기업들에 대한 의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성장성, 특히 이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도 그 지표 한 번씩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은 0.8%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가던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장 오전에 좀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고요. 3200포인트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올랐지만 사실 전체적인 증시가 모두 다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종합도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증시들이 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 올라갔지만 사실상 이제 전체 증시 움직임 대비해서는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이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만기 전에 있었던 그냥 특별한 이벤트인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부각되는 것이 그 세제 개편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그 세제 개편에 대한 이슈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반면 한국 증시는 정체적으로 이 3,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움직임이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코스피만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이제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6.6원 하락했고요. 1378원 이렇게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치고 나가는 듯 하면서 눌러졌습니다. 요거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경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물가 지수가 주요한 이벤트였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7월달 2.7%로 나왔고요.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제외한 그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도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지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가 떨어진 것을 더 시장에서는 좋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가를 하락을 압박을 시켰고 지금 중동 국가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느낌으로 지금 감산을 한다든지 유가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을 때는 인플레를 압박하고 있는 큰 이벤트가 하나 없어지는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이라든지 그런 건설 관련된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더 이제 이 인플레이션보다도 큰 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부채라든지 그런 이 인플레를 막겠다 이런 일환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지표에서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나스닥 선물, 그죠? US 테크백은 올라가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2%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대비해서는 내려가는 분위기고요. 사실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국채금리 치솟으면서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다. 우리의 예상보다 시장이 잘 버티고 그런 악재에 대한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풀림과 AI에 대한 혁신으로 이러한 큰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당연한 이 종목들, 원자력 테마, 전력 관련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제가 원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자력 발전만 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뭐 태양광 EPC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스터빈 관련된 LNG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요. 그런 이제 철강 관련된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모든 에너지의 수요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공통 분모가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계속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000원 정도 올라서 1.5% 상승했고요. 66,5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 이후에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았고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내일 옵션 만기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하락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계약 지연 소식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소식, 그런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소식은 미국발 이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 구간을 횡보하면서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이제 그런 계약 소식에 집중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확 줄었습니다. 370만 주. 지금 이제 KRX는 그랬고 NXT도 450만 주. 전체 합쳐서 1000만 주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요. 거래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KRX 기준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수급이 지금 15만 주 정도 매도 나왔고요. 일단은 금융 투자도 지금 매도 좀 했고, 기관 투자자는 이제 사모펀드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라가는데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장 초반에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5% 이상 떨어지면서 상당히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락 지점이죠. 지지 라인을 지금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제 최근에 이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뭐 DL, EN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인 이제 인명사고 때문에 정부의 주요 타겟이 되어서 그런 우려감으로 좀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위기감이 잠깐 나오고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이 정책 방향이 조금 이제 기업에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이 주가를 다 밀어내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적절한 시점에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그때 확실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힘차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오늘도 이제 기간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연기금 투자자 아무래도 그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정부의 타겟이 된다면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렇게 매도를 좀 했는데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최근에 이제 매도했던 물량을 그대로 메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전 KPS는 큰 변화 없었고요. 1.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투자 수급은 기간 투자자 꾸준히 매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별 거래도 크게 없었고요. 전날보다 절반 정도 수준. 한전기술은 1.8% 정도 올랐고요. 96,300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61선 타고 마찬가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적절하게 저점 라인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만 주 정도 거래되었고요. KRX 기준으로는 기간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한전기술을 매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1,000원 정도 올라서 2.5% 올랐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라인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갔던 거 그대로 반납했지만 다시 한번 그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아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 39,000원 수준에서 주가를 횡보시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횡보가 끝났을 때 이제 수렴 구간에서 올라가기를 시작할 텐데요. 이 모습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차트가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이 어디서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관 투자자는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며칠 이제 매도를 좀 강하게 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 에너지는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적절한 라인 만들고 있고요. 5만원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 비슷한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단식의 상승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위로 치고 나간다면 S&T 에너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수급이 엄청나게 매수에 집중된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일단 S&T 에너지도 최근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BHI고요. BHI는 43,750원으로 진행되었고 2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서서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좀 눌러지긴 했지만 전고점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라인 만들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리는 만들어진 상황에서 출발 신호만 나오면 되는데요. 그 출발 신호가 이제 AI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력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46만 주 정도 거래되었고 거래량은 확 줄었긴 했지만 확실히 가능성 높죠. 자, 성광밴드도 지금 5%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관련 이제 조선 테마들이 좀 힘을 많이 뺐고요. 특히 LNG 관련 그런 이 관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큰 악재는 없었는데요. 전고점 부근까지 밀어 올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뺐습니다. 근데 성광밴드도 보면 위아래로 계속 이제 주가를 반복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하는 라인은 꾸준히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한번 치고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라인 계속 깔아야 되고요. 원전도 계속 증설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관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성광밴드 계속 이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많은 매수했다가 또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은 좀 이 옵션 만기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14,000주 정도 뺐고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말고 이제 태움이고요. 500원 정도 올라서 1% 정도 반등, 43,700원입니다. 자, 태움도 이제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꾸준히 우상향 그림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차트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나 조금 이제 뺐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태용은 지금 고점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밀어 올릴 듯 말 듯 하면서 진행되었는데요.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확 줄었고요. 지금 어제 내린 만큼 그대로 올리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금 며칠 매수했던 거 오늘 조금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거의 변화 없었고요. 연기금 투신해서 조금 뺐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진이고요.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죠. 그래서 큰 변화 없었고요. 마찬가지 한전 KPS, 한전 기술과 같은 그런 차트 그리고 있고 비슷한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고 수렴 구간 완성되면서 이제 테마가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가겠죠.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 이틀 정도 매수
진행해 주었습니다. 향후 움직임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확실히 힘을 다시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동력입니다. 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한 동력. 그거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이고,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미국의 AI죠. 그래서 그 미국의 AI 시장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가를 높였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이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원전 시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 등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55,000원까지 높였고요. 이번에 실적치도 좋게 나왔고 앞으로 예상치도 좋게 나오면서 목표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달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10월 말에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정책 이벤트에서 국가 간의 원전 협력 논의가 진전되거나 이제 미국 진출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2050년까지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의 힘을 필요한데 당연히 지금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원전 기자재 업체, 건설 업체들이 앞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행이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트럼프에게 10개 정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고 있지만 이제 뭐 이런 SMR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제 원전 시범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서서히 되면서 곳곳에서 착공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11곳을 선정을 했고요. 샘 알트만 오클로도 이제 포함이 되었고 내년 7월까지 최소 3개 시범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해서 이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제 빠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기업으로는 뭐 지금 당연히 1등 기업은 지금 BWXT인가요? 네, GE 히타치 합작사가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테라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오클로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가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계속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빠르게 좀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BWXT, 테라파워, 오클로, 엑스에너지와는 다르게 경수로 이 원자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좀 퇴보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 빠르게 지금 계약해서 건설 계획을 잡지 않으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세대 모델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다음 6번은 이제 홀텍, 그죠? 홀텍사, 요거는 이제 현대건설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홀텍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정도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지금 SMR 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BWXT는 이미 지금 캐나다에 프로젝트를 따냈고 착공을 이제 곧 할 것 같고요. 테라파워도 발주냈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내는 아니지만 이제 저쪽 그 루마니아 쪽에 진행하고 있고 지연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 전망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증권가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에서 월 단위로 발간하는 보고서 중에 글로벌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합산 캐펙스, 그죠?
케파 전망치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전망하기를 글로벌 상위 11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2025년 합산 캐펙스는 전년 대비 11%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 추정치가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그래서 추정치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AI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 괜찮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클라우드가 무지막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깔아야지만 AI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까는 거 그 자체가 여기는 전력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그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미국의 그럼 G버노바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주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협력 기업들 당연히 잘 나갈 것 같고요. 주시해보면 제가 매일 이제 리뷰해드리는 저 종목들 안에도 핵심 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계속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세계 원전 동향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이 뉴스들이 꽤 많이 쌓여 있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팰리세이드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 8,300만 달러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제 재건, 그죠?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도 있겠지만 재가동이라든지 그런 수명 연장이 이제 들어가는 원전, 수명 연장 이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전력 설비들을 교체하거나 그런 공사들이 이제 늘어날 것 같고요. 미국의 원전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와 부유식 원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에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그런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집트 이런 국가들과 계속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 로사톰이 서서히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좀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미국과 3파전을 했을 때 좀 유리한 입지이긴 했지만, 특히 이렇게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그런 이 다른 시장을 갔을 때 러시아, 중국과 겨루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견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확실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불가리아의 현지 기업에 첫 발주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불가리아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관련한 현대건설도 EPC 건설에 대한 호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에 들어가는 원자로 주기기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두산 에너빌리티에 맡길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SMR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체코사도 지금 테멜린 SMR 부지 지질 조사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체코에는 이제 테멜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수원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 SMR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롤스로이스사가 지금 체코 스코다 파워에 그 주기기 제작을 의뢰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롤스로이스사의 SMR의 주기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는 미국 기술을 검토 중이고요. 지금 슬로바키아, 폴란드, 그 다음에 이 불가리아 이런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로사톰도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외화 채권 발행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러시아와 계속 척을 둘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핵 에너지에 대한 관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정리하면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이제 핵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카자흐스탄은 8월 8일에 이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러시아가 이제 건설을 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과 함께. 다음은 이제 이런 다른 뭐 NRC 같은 경우가 SMR 건설 평가를 이제 2026년 11월까지 끝내는 거,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선진 원자로 이런 연료 시범 사업에 또 핵 에너지에 대한 선정을 하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BWRX에 대한 도입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폴란드도 마찬가지 BWRX에 대한 모델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WRX가 아까 BWXT 기업이고요. 이 BWRX와 지금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태용입니다. 그래서 그 태용이 캐나다에 들어가는 BWRX SMR 기자재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이제 2, 3, 4, 5기 수주를 하거나 이제 이런 헝가리, 폴란드, 그 다음에 이 각 국가에 들어가는 BWRX 모델에 태용이 계속해서 그 기자재를 넣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외에도 뭐 홀텍사라든지 테라파워와도 협력을 한다라고 했으니 이 SMR 관련해서는 태용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노르웨이에서 이제 ISMR 건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2030년 중반 정도에 상업 운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타당 조사를 지금 한다라고 해서 사실 뭐 바로 진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꽤 늦었고요. 이 ISMR이 본격적으로 착공된다라고 하는 것은 2029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3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기에는 좀 머나먼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곧 착공을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미국 내에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기자재라든지 그런 건설을 하는 기업들을 같이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얘기고요. 오늘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대동맥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발표 내용에는 사실 원전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이렇게 U자로 우리나라 에너지 고속도로를 형성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서해, 동해, 남해를 연결하는데 그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전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압 송전로를 연결하고 ESS를 건설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태용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에 대한 기자재 제작도 하기 때문에 그 같이 주목을 해 볼만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태양광 풍력만 늘리진 않겠죠. 뭐 LNG라든지 그다음에 계획되었던 원전 에너지도 같이 좀 늘린다고 한다면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소식들을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나라 에너지 고속도로 깐다 요거보다도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워낙 큰 시장이고요. 원전 4배 건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흘러가는 것 같고, 거기에 핵심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코스피도 흐름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을 경우 코스피가 상승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때 좀 같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